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여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 바로 시부모님들입니다. 또 엄마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육아에 전념하고자 하더라도 시부모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또는 친정 부모님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편안한 양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은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들 시부모의 관계에서 시집살이라는 아픔을 조금씩 또는 많이 경험하셨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시집살이 때문에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면 분이 막 참아지지가 않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눈 감고 3년,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이러면서 한 9년을 보내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귀 막고 눈 막고 입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거의 반병신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오던 시절이 있었고, 또 옛날에 부모님한테 효도라는 것이 워낙에 강력하게 사회 이슈였기 때문에 대든다, 또박또박 자기 표현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그런 시부모의 관계에서 조금 더 편안한 시부모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아직도 과거처럼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야 하는데 정작 그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하면은 시어머니가 팔짝 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시집살 시켰으면 내 시어머니보다 그대로 했다면 걔는 죽어야 된다고. 난 정말 우리 어머니의 반의 반도 안 했다고. 난 정말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나는 한 적이 없다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 시집살이를 했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시집살이를 한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째 며느리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좋고 나는 어머니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시집에 편한 곳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집안에 며느리가 둘 있을 때 시집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시어머니가 작당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시켰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시집살이의 문제, 시부모의 관계의 문제 정말로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전래 동화 중에서 선녀와 남꾼의 이야기가 예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선녀와 남꾼의 얘기 아시죠? 네. 자, 그 이야기에 산속에 아주 두메 산골에 나무꾼과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위기에 빠진 사슴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슴이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까 별 소원은 없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잘하는 그런 며느리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슴이 말했죠. 선녀들이 내려오는데 사기쳐가지고 그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옷을 훔쳐놓고 사기를 쳤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자를 궁지에 모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데려와서 아이를 놓고 사는데 그때 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이를 새 놓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주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아이를 둘 놓고 나서 자꾸 선녀가 날개옷 타령을 하고 친정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주었는데 입자마자 아이를 안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무꾼이 살다 못해가지고 다시 사슴한테 조언을 얻어서 두레발을 타고 올라가서 잘 사는데 엄마 생각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만나고 와라 하고 백마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하늘나라의 말에서 내려오면 다시 못 돌아가는데 어머니의 팥죽을 먹다가 말이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는 하늘나라로 못 돌아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부인과 아이들 목 놓아 부르짖다가 병 걸려서 죽어서 수탉이 되어서 새벽마다 울고 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주거리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나무꾼이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수 소장의 명함이었죠. 그래서 나무꾼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람같이 달려갔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막 가려고 하는 선녀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나무꾼이 선녀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선녀가 완전히 그냥 얼굴 까고 말 듣지 않고 무조건 가니까 이 여자가 결심을 해도 이건 확실하게 결심을 했구나 하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거죠.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리 사자 대면을 합시다. 어머니랑 묵군 씨랑 선녀랑 이동순이랑 그래서 넷이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했죠. 선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살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선녀가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억지로 하진 않을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선녀라면 도대체 선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살다가 애를 끼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였을까요? 그것도 선녀 출신인데. 서양 말로는 천사 아닙니까? 천사 출신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냐고. 선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나는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나무꾼은 착하게 저 사람은 열심히 나오만 하는데 사실 나는 집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대소사를 어머니하고 나무꾼 둘이만 다 알아서 결론을 내고 의논하고 나한테는 다 통보만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집안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나도 내가 방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늘나라 전문직 출신이거든요. 묵군이야, 그죠? 이 산골 출신이지만 저 자기는 배운 게 많은데 나는 남들 알고 있는데 노인이 노인 뜻대로 하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또 남꾼이 오면 어머니가 탁 차고 나한테 일 시키고 둘이만 딱 붙어 앉아가지고 내가 옆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너무 붙어 계시니까 남꾼하고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우리 둘이가 예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뭐 둘이가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 어머니가 인상이 싹 달라지고 막 불편하고 힘들어해서 이 가시방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애 하나 놓으면 달라지겠지. 둘 놓으면 달라지겠죠. 하고 세월이 가도 어머니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뭔가 엄마가 자꾸 어머니가 나한테 라이벌을 느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몇 번을 자기가 어렵게 했는데도 남편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하면서 전혀 내 감정을 몰라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산다 하고 자기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군이 말했습니다. 선녀,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거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 다음 내가 잘해줄게. 좀 참자. 다들 그렇게 살아. 뭐 별것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보기 위해서 일단 별 미친 것이 들어와가지고 아들하고 내 사이를 끊어놓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난 네가 선녀, 그대로 천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걸 꽁하게 가지고 이게 터트리네. 무섭다, 무서워.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척한 거네. 아이고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져라. 내가 별별 꼴 다 본다 하면서 막 팔자 타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이 나씨 집안은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내가 말이 통하면 내가 벌써 대화를 했지 하면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상담가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난 억울하다고. 나는 내가 사기 결혼 당한 것도 내가 억울한데 내가 뭐 이 남자 사랑인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가 참고 살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영화는 아니지만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냐고. 괜히 오셨어요 상담가님. 이 집안은 안 됩니다. 고집이 세요 나씨 집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선녀님도 문제가 많으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녀가 깜짝 놀라요. 내가 희생하고 고생한 건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다 두르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래. 첫 번째 선녀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 선녀는 첫 번째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자, 나무꾼이 선녀를 물론 위기에 처하게 넣었지만은 선녀가 날아가고 난 뒤에 나무꾼이 사슴을 만나서 노력을 해보니까 두레박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럼 선녀도 당장은 옷이 없어가지고 힘들지만 거기서 한 달만 버텼어도 두레박이 내려왔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 처녀 때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 너무 빨리 자기의 어려움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남자에게 의존하고 결혼으로 도피해버린 거, 그것이 선녀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20대 때 내가 살 때 친정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이 남자가 날 행복해 주겠지, 어떻게 해 주겠지 하고 의존하는 거, 그것이 선녀의 문제점입니다. 가자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하고 철저히 있었다면, 그렇죠? 당장은 해결이 안 돼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20대 때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봤었다면 과연 위기에 처했었더라도 나무꾼 같은 사람이 나를 찝쩍거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호하게 분명히 있었다면. 그런데 너무 쉽게 도피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선녀가 옷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가 재미없든지 친정의 관계 어렵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자가, 결혼이 그것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풀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선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녀가 옷을 입어서 날아가려고 했을 때 나무꾼은 이 여자가 옷 입고 날아갈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한 적이 없죠. 그걸 조금이라도 낌새를 차였었다면 옷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입자마자, 그렇죠? 애들하고 나무꾼하고 사이가 뭐 아빠하고 아이들 사이에 끊어지든지 시어머니하고 애들 끊어지든지 그냥 마음을 먹고 그냥 다 가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질려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무꾼은 생판 그걸 몰라요. 이게 뭡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불통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선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냥 참고 희생하면 되겠지 하면서 속에 눌러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 부족, 그것이 남꾼의 문제일까요? 언제나 소통이 안 될 때는 둘 다의 문제예요. 부부 문제는 언제나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에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둘이가 헤어지게 된 이유는 언제나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애들 만났을 때 너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철저히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그들이 재혼할 때 문제가 생겨요. 왜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를 못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탓해버리면. 그러면 그 나의 문제가 재혼할 때 안 드러나겠습니까? 고스란히 드러나서 또 이혼할지도 몰라요. 결국 그를 비난하면 잠시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면 평생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 문제의 대화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남꾼은 시골 출신이고 어머니가 둘만 있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편을 아마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러면은 이 여자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녀는 그것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한 3, 4년 정도 키웠었거든요. 선녀의 아이들이 그 정도 나이가 돼요. 그림책에 보면. 그 세월이 흐르더라도 선녀는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대안은 불능인 거죠. 이 여자도. 마지막 세 번째 선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뭘까요? 옷을 잃어버렸을 때 언니들이 동생을 남겨놓고 다 가버렸거든요. 왜 가버렸어요? 하늘나라 시간에 늦게 가면 옥황산자인데 혼난다고. 친정 언니들이 동생을 놓고 갈 만큼 뭐예요? 동생보다 뭐가 중요해요? 혼날까봐 친정 아버지를 과도하게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친정에서 친정 부모를 무서워하고 친정 부모를 겁내했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시부모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의 관계에서 이 어머니를 선녀가 과도하게 어려워하면서 자기 표현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혼자 마음속으로 자기는 참고 희생한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 차라리 그때 어머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묵군 씨랑 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희 놀러 갔다 올게요. 어머니 근데 저희 놀러 갈 때 어머니 그렇게 불편하게 인상을 쓰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어머니 제가 남편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 처음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니 말 잘한다. 하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녀가 어떤 사람이다? 과도하게 착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녀다 친정 아버지인 누구? 옥황산자인데 자기 표현을 그때그때 못하고 부모를 과도하게 어를 겁을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 의견을 그냥 삼키고 앞에서 맞추던 습관. 그것의 대명사가 뭐예요? 선녀거든. 선녀. 천사라고. 천사들이 나 싫은데요? 나 그거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천사 이미지를 그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과도하게 남에게 맞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다. 어머니와 같이 살 때 어머니한테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을 꼭 소리치면서 그저 버릇 없이 나 싫은데 어머니 꼭 이렇게 대화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근데 둘이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제 입에서 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입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야 하면 어머니가 그래? 그럼 네 의견은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처럼. 하지만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왜요? 어머니는 시골 촌노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고. 그는 그가 경험한 세상 이상을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냥 고집이 조금 세고 남말 좀 안 듣고 자기 성격에 빠져 있고 뭐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치밀하게 있잖아요. 며느리를 잡아 족치려고 며느리를 혼내려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나무꾼이 선녀가 정말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정을 읽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있을 때 즐거웠었다면 과연 나무꾼이 어머니 편을 들었을까 하는 거죠. 선녀가 자기는 줬다고 생각하지만 선녀가 주는 상도 맛없기는 매 일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녀가 제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나무꾼이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무꾼 당신도 문제가 많아. 나무꾼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산 거밖에 난 그밖에 없는데 무슨 내가 문제가 많냐고 했어요. 첫 번째 나무꾼의 문제점 바로 결혼 그 자체죠.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어머니 잘 모시려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잘할 필요 없어. 어머니한테 잘해.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내한테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파출부, 그죠? 가정부를 드리는 것이 좋죠. 꼭 모시는 것을 그건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나이가 차서 착해 보여서예요. 챙겨줄 것 같아서. 정말로 그 사람과 깊은 교감을 느끼면서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사람은 선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연애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둘이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선녀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압니까? 하늘나라 선녀 출신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언니한테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쪽에서 따였는지도 몰라.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지. 겉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 왕궁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그저 시기질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선녀가 아픔도 있지만 그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이겨내는지 그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연애할 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를 몇 명 낳을지 당신의 어떤 그 씀씀이 있잖아요. 경제관념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떻게 모실 건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우리가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그죠? 가지 않는 거. 또 싸우더라도 적어도 친정이나 시댁 얘기는 건너하고 우리 얘기로 끝낼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한 상태에서 결혼했냐는 거야. 남꾼은 그런 게 없어요. 뭐에 반했어요? 얼굴 예쁜 거 하나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신데렐라의 남편도 얼굴 예쁜 거 하나에 가지고 반해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데렐라가 한국 부모교육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드리죠. 첫 번째 문제, 결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이 남꾼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동일한 문제죠. 부인은 지금 날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걸 새카맣게 모르고 옷을 주고 있는 이 현실이 뭡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게 부부가 소통 불능이고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나무 패고 장자 패고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자기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회사 일도 바쁜데 뭐 애들하고 놀아줘? 뭐 네 노예를 죽으러? 날 죽여나 죽여. 왜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의 부모가 그랬거들랑. 그들의 부모가 일만 하면은 집에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열애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아버지 계신다. 조용히 해라. 아버지 계신다. 주무신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게 안 통하거든. 그런데 나무꾼은 부부간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대화의 영역, 우리가 배웠던 공감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 나무꾼은 완전히 불통이었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고 소통 안 되는 답답한 인간이었다. 세 번째 나무꾼의 문제점, 나무꾼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동화에는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다 사라졌어요. 신델라의 아버지도 새엄마가 동원하자 사라졌죠. 콩쥐팥쥐의 아버지도 사라졌죠. 백설공주의 그 왕도 그죠? 자식이 쫓겨났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심청전의 무능력한 아버지, 자식 등쳐먹고 사는 아버지 있죠. 헨델과 그레텔에 나오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버리라고 같이 또 버리러 가는 자기 소신이 없는 아버지가 있고 정말로 괜찮은 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없는 거나 다른 바 없어요. 왜?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든 동화에는 친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계모들이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계모가 정말로 계모일까요? 아니에요. 그 친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데 애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계모라는 거야. 왜? 진짜 엄마랑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또 형제들은 꼭 그죠? 그 계모의 이종 참 그죠? 그 형제 등장하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배다른 동생들일까요? 배다른 언니들일까요? 아니요, 친남매거든요. 근데 왜 배다른 걸 이렇게 하죠? 같은 형제도 맨날 싸우니까 저것들이 서로가 남이지 형제라면 저렇게 싸울까? 왜요? 엄마가 계모라서 그래. 엄마가 형만 좋아하고 나를 안 좋아하니까 애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계모고 형은 엄마가 데려온 그런 핏줄일 거야 라고 애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역시 선녀 남꾼에도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추론할 수 있죠. 바람 피워서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부부의 파워 싸움에서 져가지고 먼저 죽었거나 그죠? 아니면 방황하는 게 김삿갓처럼 집을 떠나서 어디 가버렸거나 어떤 이유인 간에 그는 부부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있잖아.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을 남꾼은 기억해요. 아버지와 엄마가 살았을 때 할머니도 계셨었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쉽사리 엄청나게 시켰어. 남꾼의 엄마를.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할머니 편을 들었어. 엄마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막 쉽사리 너무너무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남꾼은 아빠를 보고 막 화가 났어요.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할머니 표현만 듣고. 그래 할머니도 막 믿고 아빠도 믿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바람났든 사라졌든 어떻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꾼은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과도하게 우리 엄마를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막 나를 위해서 참고 살아오신 이런 분으로 엄마를 과도하게 이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남꾼은 엄마를 거절을 못합니다. 왜요? 힘들게 살아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생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거절 못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 문제에 있을 때 남꾼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엄마하고 선녀하고 힘들어할 때 아예 둘 다 편을 들지 말고 빠져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둘이 어쩌고 어머니 저는 선녀의 관계에서 사실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머니 편을 들면 선녀가 사실 이 집안에 힘들게 내하고 결혼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선녀 편을 들어버리면 어머니 사실 저만 보고 사시는 걸 제가 아는데 어머니 너무 힘들고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을 테니까 그 두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머니 저한테 선녀 얘기 옮기지 마시고 당신도 어머니 얘기 나한테 옮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둘의 관계 둘이 결정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선녀 편을 들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했었어야 돼. 그런데 남군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했다는 거야. 엄마 편을 든 거지. 그래서 선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집안에는 내 편이 없구나. 다 남편이구나 하면서 선녀가 꺾어버린 거죠. 이것이 남군의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맞습니까? 네. 한국에 이런 나무꾼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의 나무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강의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하나 딱 남았죠. 나도 문제가 있어 하고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머니도 여사님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당신의 첫 번째 문제 뭡니까? 당신이 힘들게 고생하게 살아온 것은 압니다만은 선녀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당신이 아무리 좋은 시대였든 그때 60년, 70년 되든 그때도 당신의 지금 없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혼 싫다면 당신이 거부했었어도 됐다고. 당신도 똑같은 선녀 문제를 당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들이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고, 당신.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 남편과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문제, 그 문제를 아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이성적인 사랑은 아들이 당신한테 못 줘요. 당신이 그걸 아들한테 받으려고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매달리면 아내를 제껴버려야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본초고 자기가 첩 같은 느낌을 느낄 건데 맞습니까? 네. 당신의 남편과의 그 문제는 당신 스스로 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 남편과 있었을 때 계속 탓하기만 하고 남편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였건 간에 당신은 당신 남편과 관계 어려웠는데 자식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아들이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단 며느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견만 얘기하고 웬만한 저희들이 허용하고 걔들이 좀 못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켜봐주고 잘한다 해주고 당신은 뭘 하냐? 경로당에 가시라는 거야. 복지관에 가셔서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그런 경우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든 당신 삶을 사세요. 근데 당신 삶을 살지 않고 집에서 아들이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려고 집에서 있는 그 주도권, 그죠? 그 곳간 열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계속 자식을 조정하려고 하면 당신이 자식하고 계속 살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됩니다. 왜 당신이 계속 유산 가지고 돈 가지고 자식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은 자녀의 관계에서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고 공감도 해본 적도 없고 칭찬도 해본 적이 없고 신나게 놀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라고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자식을 조정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늙었어도 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돈을 놓으면 저희들이 날 업신여길 거고 날 막대하고 유산을 다 할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 아이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쿵 해요. 내가 사랑을 못했다니. 다시 체크합니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당신의 아들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노인대상으로 물어보면요.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시부모 모시기에 바빠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큰지도 기억도 안 난대. 자식이 힘들 때 당신한테 얘기를 합니까? 안 찾아온대. 힘든 얘기를 부모한테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안 하잖아요. 자식을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한대. 자식이 있을 때 재밌게 즐겁게 놉니까? 남 씹기나 하지 노는 건 안 해요. 맛있는 사랑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고생한 건 알지만은 부모가 지금 70, 80, 90이 되고 자식이 3, 40대 만나도 할 일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대화 나눌 것도 없고요. 만날 때 잠시 재밌고 그 다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TV 보러 가야지. 아버지는 마실 가버리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식은 그만 먹는다고 소리치고. 악순환이에요. 왜? 재미가 없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시어머니가 귀를 탁 막고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생각할 머리도 안 되고 난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론 내가 죽어야 되네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캔슬이 났어요. 왜요? 선녀에게 말했거든. 그럼 선녀가 지금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부터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좀 욕을 먹었더라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거절하시면서 1년만 부딪히라고. 어머니 금방 바뀌진 않지만 1년만 하면 어머니도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선녀가 나는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에 전화할 거고 남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나는 이게 부딪힐 거 생각 벌써 가슴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선녀는 실패. 자, 남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길래 오늘부터 어머니한테 아까 했던 것처럼 중립을 지키든가 아니면 딱 거절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그날부터 바로 밥 안 먹고 시금 전폐하고 중리산이 그러면서 바로 쓰러지고 막 형제들한테 전화 쫙 돌리고 이모들 고모들 전화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역적 만들 건데요. 우리 엄마 성격 대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고. 친척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실패 끝. 시어머니 물어봤죠 아까? 죽어야 된다. 실패 끝. 그래서 이 상담은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이제 남군이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야. 그런데 살아져요? 못 사는 거야. 왜? 아들 생각이 나고 어머니하고 만일 결혼 안 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는데 다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못 사는 거야. 이제 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장인어른 가서 싹싹 빌었죠. 그죠? 빌어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분가는 했는데 이 나무꾼이 계속 어머니 걱정을 한다는 거죠. 뭐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적으로 계속 어머니한테 막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있잖아요. 막 달려가고 하니까 부인이 같이 살면서 미치겠는 거야. 못 말았지. 이거는 과거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시래기를 다 달라붙는 거냐는 거지. 때로는 그들 스스로 하게끔도 놔두기도 하고 내 의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가 핸드폰 왔다가도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막 계속 하니까 중간에 여자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는 달라진 게 없다. 그래도 어쩔 거야. 그래. 나는 안 간다. 그런데 당신은 만나라. 만나는데 애들도 못 보내. 여자 독한 여자예요. 가는데 어떻게 해라? 어머니하고 그냥 인사만 해라. 천류는 못 바꾸니까. 그래서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팥죽 먹고 가라 그러죠. 옛날에 팥죽 좋아했다. 팥죽이 뭘까요?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가 그 얘기를 쫙 하니까 나무꾼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에게 또 순종하면서 또 매달리면서 아내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것을 선녀가 확인하고 이 인간은 안 된다 하고 이제 완벽하게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또 어머니하고 할 수 있어요? 못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다는 것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현대판 선녀 나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도는 다르지만은 만일 3명 중에 1명을 실천했다면 그들이 분가하지 않고 대가족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부모의 관계의 어떤 정확한 그죠? 뭔가 예시가 될 것 같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시부모님께서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대로 다 따르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막상 제 의견을 표하면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러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친정 부모님을 어려워했던 사람들, 좀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괜히 위축되고 자기 편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시부모의 관계에서 풀기보다는 일단 나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내 편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자기 편할 때 꼭 그것을 버릇 없이 소리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일단
내가 엄마인데 하고 싶은 말을,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말로 하려고 하면은 버벅거리고 벌써 눈물부터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집에 가면 그 말을 못했네 하고 막 이렇게 스스로가 막 화가 떠올라요. 그래서 할 말을 충분히 적고 정 안 되면 정 걸 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앞에만 쓰면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적어 왔거든요. 어머니 들어주세요 하고 차라리 읽어버려요. 그럼 할 말은 전하니까. 그럼 그 얘기를 시어머니가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받아줄 수도 있고 어떤 건 화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녀에게 네가 표현을 하는데 1년은 걸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살아오신 세월이 있어요. 그들의 관점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 의견대로 하더라도 내 의견을 표현을 했었다면 억울함은 없어요. 근데 표현도 못하면서 맞출 때 실제보다도 더 과도하게 내가 분노나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고 좀 부딪히거나 그러면 좀 안 좋아지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냉정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세요. 견뎌내요. 그러면 의외로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있다, 2주 있다 만날 때 시부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들도 겁나거든 그게. 또는 그때 나 그래서 되게 속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되면 둘이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고 니도 할 만한 다 하더라 뭐 해봐 하면서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쟤도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해. 근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쟤는 그냥 시키면 네 해 하면서 의견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켜버리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연습하면 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랑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이렇게 서로 잘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어머니랑 저랑의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서로 이제 노력하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게 돼서 약속을 잡던지 뭐 남편한테 부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싫은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먼저 해주겠다 대답을 하든지 할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네. 일단 남편과의 대화가 아까 선녀 입장이든 남꾼의 입장이든 참 중요했죠. 부부간에서 그 관계가 원만해야 시부모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내 편을 들지 않고 시부모 편을 들어버리면 나는 이미 게임에서 진 거야.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부모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시부모가 주셨던 사랑보다도 내가 주는 사랑이 맛있으면 그 사람은 내 편을 들어요. 우리가 했었던 육아에서 사랑을 주는 4가지 방식이 부부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교육을 갔었을 때. 남편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포옹해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10이면은 2-3밖에 손 안 들어요. 의외로 부부간에 스킨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화나고 힘들고 속상할 때 서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공감해 주는 부부, 그런 대화가 되는 부부 손 들어보세요 하면 10이면 2 손 듭니다. 남편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 손 들어가요. 노는 거 재미있습니까? 노는 건 조금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3, 4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육체적인 소통, 심리적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남편 보고 내 편을 들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스킨십 공감 칭찬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줬었던 사랑 뭡니까?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로 하여금 막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랑, 아니면 계속 먹여줬던 사랑, 그런 헌신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주는 사랑이 맛있어야 돼요.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남편에게 스킨십 공감 칭찬이 주었는가? 주었다면 남편이
어머니가 했던 것을 부인에게 옮겨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고 의견을 묻든가, 아니면 여보 이런데 그런 얘기 했을 때 어머니한테 나한테 전화라고 자기가 하면 어떨까 할 때 뭐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내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부부 관계를 먼저 집중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십시오. 네. 이 시부모의 관계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경험시킵니다. 선녀가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아까 했던 스킨십, 공감, 칭찬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 키워요. 왜요? 벌써 양육 방식에서 부모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남편도 자기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선녀가 대하는 것이. 자꾸 커트하고 문제다. 너 애 과도하게 받아준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는 애를 함부로 막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으로 철저히 스스로 하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정말로 독립적인, 자주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버릇없는 아이는 뭘까요? 버릇없는 아이는 부모가 공감이 안 돼요. 애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애를 겁내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이 없이 공부만 시키거나 해서 뭔가가 결여되어 있었을 때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남말을 안 듣고 애가 좀 시니컬하게 좀 냉소적이고 까칠까칠하고, 예? 안 움직이려고, 운동 안 하려고 컴퓨터만 하려고 하고 다 결핍이 나오는 문제지 애정을 충분히 줬는데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시부모의 관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